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난 시험에 많은 분들이 합격했다고 연락이 오더라고요. 무선설비기사가 만만치 않은 시험인데 제가 오늘 열심히 하셔가지고 좋은 결과가 있어서 참 기쁩니다. 아마도 실기도 조금 어렵지만은 열심히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렵게 너무 생각하지 마시고 꾸준히 하시면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자주 제가 시간 중에 얘기를 합니다만은 이 전자공학 아마도 전공하신 분도 마찬가지고 비전공자도 어렵게 그냥 느끼는데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어려운 과목은 아닙니다. 어려운 과목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거는 공식이 다 돼 있고 그대로 자주 보시고 외울 것 외우시면은 그렇게 뭐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단지 이제 낯선 과목이라 좀 어렵게 느낄 뿐이죠. 여러분보다 먼저 들어오신 분 중에서 미대 공부를 하신 분이 있어요. 그분도 지난번에 정보 처리를 합격하셨더라고요. 아주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그분 같은 경우 이러다가 이제 원룸 하나 얻어가지고 집이 이제 저쪽 송파 쪽인데 여기서 아침 일찍 나와서 저녁 늦게까지 그렇게 하시는데 그분이 정보 처리 합격하시고 이번에 무선설비 봤다고 그러더라고요. 합격 여부는 제가 이제 하긴 못했습니다만은 그분 여러분 아시다시피 음악 하시는 분이나 미술 하시는 분은 공학이 얼마나 어렵겠어요. 아마도 제가 볼 때는 공학이 어려운 것보다도 이런 과목도 어려운 것보다도 공부하겠다는 의지가 더 중요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주 문제를 보시면은 아마 다 이해가 되거든요. 저도 이제 그런 과정을 겪었던 사람이고요. 그리고 옛날 어른들 말씀에 가랑비에 어쩌는지 모른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문제를 자주 보시면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실력이 늘어갑니다. 그래서 자주 보시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혹시 옆에 사람들은 좀 잘하는 것 같은데 나만 못 올까? 그거 아닙니다. 전부 다 똑같습니다. 아마 제가 여기 와서 강의를 한 지가 한 1년 가까이 됩니다만은 여러분이 공부 먼저 하셨던 걸 보니까 중간에 포기하신 분들은 안 되지만은 꾸준히 하시면은 한 발 한 발 올라가다 보면은 등산하신 분들 그러지 않습니까? 산에 오르듯이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꼭 좀 좌절하지 마시고 꼭 꾸준히 하시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옆에 분들하고 같이 협력해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용어가 생소할지라도 자주 보시면 이해가 됩니다. 저도 이제 그런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충분히 하실 걸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리고 혹시 여기서 이제 공무원 하시려고 하신 분들 혹시 있습니까? 없죠? 그리고 지금 아마도 내 강의가 오늘 하고 다음 주까지는 아마도 대강 끝내야 될 것 같아요. 그래 끝내고 이제 그 다음에는 더 전문적으로 더 깊이 좀 들어가는 강의가 또 계속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강 제가 발진회로 하고 OPMF 쪽을 좀 끝내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미진할지 모르지만은 이거는 초보입니다. 아주 기초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해서 다음 강의는 아마도 더 깊이 디테일하게 아마도 강의를 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좀 해주시고요. 발진으로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발진으로가 뭘까? 발진으로가 뭘까? 얘기를 좀 했습니다만은 여러분 이제 무선 기기라든지 무선 통신 시스템에 들어가면은 이제 그런 얘기 또 나옵니다만은 모든 송신기가 무선 기기라든지 여기는 예를 들면 통신 쪽도 포함됩니다만은 통신 쪽에 아니면 방송 쪽에 모든 기기들이 송신기가 이제 필요한 게 발진회로하고 변조회로가 있습니다. 발진회로 어떻게 구성되냐면은
예를 들면은 발진, 완충기가 있고 완충 증폭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체배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증폭부, 그 다음에 최종단으로 전력증폭부, 이렇게 구성되죠. 그리고 이렇게 되고 여기는 이제 여기도 이제 뭐 증폭부가 되겠죠. 여기도 증폭해야 됩니다만은 여기는 이제 마이크가 될 거고요. 이렇게 되게 구성이 됩니다.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 그러면 왜 발진을 해야 되는가? 왜 발진을 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의 목소리는 멀리 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어딘가에 실어서 보내야 됩니다. 실어서 보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멀리 보내기 위해서 지난번에 섬을 얘기드렸습니다만은 바다고 섬일 때 여기서 물건을 실어서 보낼 때는 분명히 어떤 도구라든지 이동 수단을 통해야 되거든요. 우리의 음성 신호, 저주파 신호, 이러한 신호를 보낼 때 고주파라는, 고주파, 우리 음성 신호는 저주파거든요. 낮은 주파수들이에요. 음성은 보통 20에서 20kHz의 주파수 범위를 씁니다만은 이렇게 굉장히 낮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방송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은 KBS 일라디오 같은 경우에는 711kHz라는 고주파에다가 실어서 보내거든요. 굉장히 차이가 있죠. 고주파를 만들어주는 게 발진기입니다. 고주파를 만들어주는 게. 여기서 고주파가 발생해서 예를 들면 이런 신호죠. 고주파라는 것은 711kHz죠. 실어서 완충 증폭을 하고 체배기를 하고 증폭해서 여기까지 도달하면은 나머지 우리 음성 신호, 마이크를 통해서 이 저주파 증폭을 하고 이 신호를 증폭해서 여기서 혼합해서 실어 보내는 겁니다. 여기 과정은 우리가 보통 변조라고 하거든요. 변조. 고주파에서 실으는 거, 합성하는 거, 그게 변조입니다. 그러니까 송신기에서 가장 필요한 게 발진, 고주파를 생성해 주는 것하고 고주파에다가 저주파 신호를 합성해서 한꺼번에 공중선으로 통해서, 안테나를 통해서 보내는 거죠. 이 과정이 송신기에서는 가장 필요합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수신기에서는 어떨까? 수신기에서 마찬가지예요. 이런 신호를 받아서 예를 들면 안테나를 받으면은 증폭부, RF 증폭부죠, 그죠? 여기서 받아서 이쪽 여기에는 어떤 신호냐면은 이러한 신호에다가 오디오 신호가 이렇게 포함되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들어오는 신호는 이러한 고주파 신호에 오디오 신호가 포함되는데 여기서 거치면서 RF 신호를 빼버린 거죠. RF 신호를. 이런 신호를 빼버리면은 이런 신호가 되죠. 이렇게 해서 시청자한테 듣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런데
실제로는 이와 같은 과정을 안 거쳐도 우리 음성 신호를 바로 방송을 통해서 출력해서 보낼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안테나 길이가 굉장히 깁니다. 예를 들면 음성 신호, 예를 들면 30kHz 될까요? 이 정도 주파수라고 합시다만은 이걸 보면은 안테나 길이가 여기서 한 수원 정도가 길어요. 수원 정도. 그런데 711kHz 실으면은 안테나가 한 100m 정도밖에 안 됩니다. 100m. 50km하고 100m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있죠. 그래서 고주파에다 실어 보냅니다. 그래서 이런 복잡한 과정을 겪지만은 그러한 장점 때문에 이런 발진하고 변조라는 두 가지 과정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간에는 이제 발진을 어떻게 할까? 발진을. 그걸 이제 공부를 좀 하려고 하거든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대강 이제 첫 단계로 우리가 괴한 증폭기에 대해서 대강 배웠습니다만은 첫 단계로 괴한 증폭회로라고 지난번 배웠습니다만은 이렇게 되죠. 예를 들면은 A라는 증폭회로가 있다고 하시죠. V0, VI라고 있으면은 예를 들면 증폭회로는 예를 들면 여기서 신호가 10이라는 신호가 들어갔으면은 여기서 10 이상 예를 들면 100 이런 증폭이 뒤에 나와야 되거든요. 나오는데 이렇게 되면은 여러 가지 잡음도 들어가야 되고, 왜냐면 오디오 신호 내 소리 들어가지만은 내 소리에 있는 예를 들면 여기서 보면은 에어컨 소리라든지 옆에 소리라든지 같이 커진다는 얘기예요. 내 음성 신호만 커진 게 아니라. 그럼 예를 들면은 라디오 같은 들어도 듣다 보면은 내 소리도 들리지만 옆에 소리가 굉장히 커지거든요. 그래서 모든 증폭기들은 여기에서 이렇게 출력 신호를 입력 신호로 피드백 시키는 그러한 회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모든 증폭 회로는. 여기서 보시면은 그 괴한으로의 269페이지 보면은 장점들이 있거든요. 장점들이 보면은 거기에 보면은 전압 이득이 특성들이죠. 전압 이득이 감소합니다. 전압 이득이. 장점보다 특성이라고 해야 되겠죠. 전압 이득 감소. 증폭이 되면 분명히 신호가 커져야 되는데 줄어들더란 얘기예요. 줄어들지만은 이 줄어든 것보다도 얻는 이익이 더 크기 때문에 보통 많이 쓴다는 얘기죠. 그럼 무슨 얘기냐? 이거는 잡음이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잡음이 굉장히 크거든요. 잡음 감소. 그 다음에 잡음뿐만 아니라 찌그러짐이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뭐가 준다 했죠? 여기는 또 잡음, 일그러짐 같은 의미입니다만은 또 여기는 개선되는 것은 안정도가 개선될 거고요. 그 다음에 주파수 대역이 더 넓어집니다. 주파수 대역이 증대한다는 얘기는 뭐 장단점이 있습니다만은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이 있습니다만은 이러한 특성들이 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증폭, 신호를 커져야 되지만은 다른 얻는 이익이 크기 때문에 이제 피드백을 시킨다는 얘기죠. 모든 증폭 회로는 이제 이러한 부괴한 회로,
신호를 사용한다고 이제 할 수가 있겠죠. 여기 보면은 이 출력의 일부를 인풋으로 보낸다는 얘기죠. 이거 베타를 쓰거든요. 베타는 괴한율이라고 표현을 합니다만은, 예를 들면은 입력 전압이 이 정도 레벨이 이렇게 들어갔다면은 여기에 보면은 예를 들면 이 정도로 크게 신호가 나왔다고 생각해 보죠. 이 신호의 일부를 인풋으로 피드백, 되먹임을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피드. 예를 들면은 이러한 신호, 예를 들면 인풋가 있었는데 이 정도로 해서 같은 이상, 동이상을 얻었다고 생각해 보죠. 동이상. 그러면 출력은 어떨 것 같아요? 이보다 커질까요? 적을까요? 동이상이니까. 여기 플러스 이것 플러스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것보다 더 커지겠죠? 아무래도 크기는 얼마 될지 모르지만 이렇게 더 클 수 있어요. 동이상이니까. 똑같은 게 플러스 되니까. 그런데 만약에 이러한 신호보다도 다르게, 예를 들면 이런 신호가 들어왔다고 봅시다. 이건 여기상이 되겠죠? 여기상이 플러스 된다면은 여기 출력이 어떨까요? 줄어들겠죠. 이렇게 줄어들겠죠. 아무래도 크기는 어떨지 모르지만 이렇게 된다고 해봅시다. 많이 줄어들었죠. 그럼 이거는 동이상으로 들어간 거는 무슨 계한이죠? 정계한이라는 얘기죠. 정계한. 여기상이었다는 얘기는 부계한이라는 얘기죠. 마이너스 계한이었다는 얘기죠. 부계한. 그래서 아까 얘기했습니다만은 이 모든 증폭기들은 다 부계한 방식을 써요. 모든 증폭기들은 부계한. 모든 증폭기는. 그리고 정계한을 이용하는 것은 뭐죠? 발진한다는 얘기죠. 이런 신호들이 계속해서 정계한, 위상이 똑같으니까 증폭되는 거죠. 굉장히 커지죠.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제 조율해서 일정한 레벨 차이로, 레벨만 될 수 있도록 뭐 진폭 제한회로를 쓴다든지 그렇게 해서 조율해서 이제 발진을 쓴다는 얘기죠. 그리고 여기 이제 증폭도, 예를 들면 1-A 베타분의 A라는 이렇게 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 계한량에 따라서 플러스든지 마이너스를 쓸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러한 신호가 들어왔을 때 네 가지를 가지고 검토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은 1-A 베타가 예를 들면 이렇게 된다고 생각해 봅시다. 먼저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이 1-A 베타가 1보다 더 크다는 얘기예요. 그럼 예를 들면 여기다 2를 한번 해볼까요? 그럼 여기는 2분의 A거든요. 증폭도가 더 커졌다는 얘기, 적었다는 얘기예요. 적었다는 얘기죠. 2분의 1이니까. 그럼 무슨 계한이죠, 이게? 무슨 계한? 네? 부계한. 그러면요, 부계한이 나옵시다. 그러면 1-A 베타가 이렇게 된 경우는 어떨 것 같아요? 응? 예를 들면 여기를 2를 넣었으니까 여기도 한번 1보다 적으니까 0.5, 2분의 1이라고 해봅시다. 예를 들면 여기가 2분의 1이면은 2분의 1은 얼마일까요? 2배죠. 그럼 무슨 계한? 정계환. 정계환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또 다른 거는 1-A 베타 이럴 수가 있겠죠. 예를 들면 0이랄까요? 예를 들면은 1은 다시 말씀드리면은 1은 A 베타는 얘기죠. 이런 경우에는 교재를 보면은 그 뒤쪽 발진에 보면은
몇 페이지 있습니까? 거기에 보면은 280페이지 보면은 발진 개요 3번에 보면은 A 베타는 1, 이 식을 만족하면은 이게 발진 조건이에요. 발진됩니다. 이 조건이거든요. 이게 사람 이름을 넣어서 바크하우센의 발진 조건이랍니다. 바크하우센의 발진 조건. 가장 중요한 이런 자격 시험에도 자주 나오고 여러분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예를 들면은 1 마이너스 A 베타는 1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A 베타가 0이라는 조건이거든요. 0. 여기가 이것도 0이, 이거든지 0이 된다는 얘기는 0이 되면은 증폭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성립 안 되죠. 이거는 성립 안 되고 체계는 뭐 무게한으로 됐습니까? 무발진 됐습니까? 이건 발진이 안 된다는 얘기죠. 발진이 안 된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 이 중에서도 이 조건을 이용해서 이제 발진을 하게 되는 겁니다. 발진. 이게 가장 기본적인 발진 조건이거든요. 여기까지 이제 했고요. 그 뒤에 보면은 280페이지 한번 들어가 볼까요? 발진회로. 거기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280페이지 위에 보면은 발진회로는 직류 전원만 공급하면은 지속적으로 일정한 주파수를 발생시키는 회로다. 계속 뜬다는 얘기죠. 발진이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소아과 병원에 예를 들면 어린이를 데리고 병원 가보면은 뭐 피부가 뭐 나는 경우에 발진이 생겼다고 하지 않습니까? 뭐가 계속 나온다는 얘기, 이렇게 뜬다는 얘기죠. 고주파가 나온다는 얘기, 고주파가. 예. 거기 보면 증폭기의 출력실의 일부를 입력식으로 무슨 계한? 정계환. 그리고 확실하셔야 돼요. 부계환은 부계환 증폭기고 정계환하는 것은 발진을 하는 얘기예요. 입력과 동이상이 되게 하면 출력의 성장에서 일정 진폭의 정인파를 얻을 수 있다. 그 얘기죠. 다시 말씀드리면은 발진이라고 하는 것은 발진이라고 하는 것은 주기적이고 반복적인 진동이라는 얘기죠. 진동. 주기적으로. 중간에 멈춰지면 발진이 아니죠. 꾸준히 계속해서 발진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뒤에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발진 회로가 변동이 많이 돼요. 다른 외부 요인에 의해서. 전원전압이라든지 부하에 의해서 많이 변동이 되거든요. 그래서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만은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완중증폭기를 쓰기도 하고 뭐 전원전압 변동을 막기 위해서 뭐 씁니다만은 이제 어쨌든 간에 주기적이고 반복적인 진동을 계속 해야 한다는 얘기죠. 여기는 정계환. 이거 정확히 이해를 해 주시길 바라고요. 이거는 입력 측에 동의상으로 교환해야 한다는 얘기 되겠고요. 회로는 대개 보면은 증폭하고 증폭회로가 있고 교환을 시키고 교환회로 정교환이죠. 정교환이고 또 동조회로가 필요합니다. 동조회로는 뭐냐면은 L과 C가 들어간다는 얘기죠. L과 C에 회로들이 있다는 얘기죠. 이러한 회로들.
L과 C의 동조 회로가 있고, 그 다음에 과정을 보면 시작하고 이 신호가 성장을 하고 포화를 하고 안정되는 과정을 겪었습니다. 안정되는 과정.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발진을 하더라도 처음부터서 막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처음부터 시작해서 성장을 계속 성장을 해요. 성장을 하는데 어느 순간 완전히 포화가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포화가. 이런 신호가 포화가 되고 이게 계속해서 안정화돼서 발진, 예를 들면은 KBS 일라디오 같은 경우에는 711kHz를 안정되게 발생을 하더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이런 과정들을 겪습니다. 그러려고 여기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이 회로 구성은 증폭 회로하고 정교한 회로하고 예를 들면은 또 이러한 회로 예를 들면 이 신호가 계속 커지기 때문에 일정 회로를 잘라주는 진폭 제한 회로를 떴어요. 여기다가 진폭 제한 회로. 다음에도 이제 많이 진폭 제한 회로 많이 나올 거거든요. 영어로는 리미트라고 되게 얘기해요. 리미트 제한 자른다. 리미터. 이렇게. 이런 회로도 되게 많이 구성됩니다. 이게 이제 증폭, 여기 발진 회로가 되겠고요. 동위성이라는 얘기는 여기서 이제 동위상에는 몇 도 정도 차이가 있을까요? 몇 도? 0도. 동위상. 0도란 얘기예요. 0도. 동위상이면은 여러분들 몇 도일까 싶을 생각 들지만은 0도 똑같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면 입력이 들어갔는데 피드백도 들어오는 신호도 이렇게 예를 들면 이런 신호가 가이드라는 얘기 이렇게. 그럼 나중에 더 큰 신호가 되겠죠. 이렇게. 0도. 편차가 없이 똑같이 되는 거예요. 0도거든요. 이러한 발진 회로가 이렇게 구성된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또 그럼 발진 회로는 하나만 있을 건가?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발진 회로 종류가 많습니다. 발진 회로 종류를 보면은 첫째 교재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LC 발진 회로. L과 C로 구성되어 있는 발진 회로. 그 다음에 R과 C로 구성되어 있는 발진 회로. 그 다음에 수정 발진 회로가 있더란 얘기야. 우선 이걸 세 가지 보시면은 LC 발진 회로는 대표적인 뭐뭐 있을까요? 무슨 설비 때 많이 배우셨죠? 뭐는 뭐 있죠? 하트리하고 콜피츠. 하트레이라고 하기도 하고 하트리라고도 그래요. 하트리입니까? 하트레이라고 합니까? 하트리 합니까? 하트리. 이렇게 그냥 바로 쓰죠. 하트리 발진 회로, 콜피츠. 이렇게 나눌 수 있고요. 대표적인 겁니다. 이렇게 나눌 수 있고, 그 다음에 CR 발진기는 뭐 있죠? 이상형이 있고, 이상형 RC 발진기가 있고, 뭐가 있죠 또? 위인 발진 회로. 위인 발진 회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수정 발진에는요. 피어스 우선 써보자. 피어스 EB 발진으로 또 피어스 뭐죠? BC 이것도 B 발진이라고 하죠. C 발진으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고요. 근데 이 세 가지는 무슨 발진기죠? 정연파 발진으로 정연파. 정연파 발진으로 뭐냐면은 발진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발진하더라는 얘기예요. 정연파. 정연파. 이게 이제 대표적인 세 가지가 있거든요. 세 가지가. 그런데 정연파가 있으면 또 다른 뭐가 있겠죠? 비정연파. 잘 아시네요. 비정연파가 있다는 얘기야. 정연파. 비정연파는 이런 파가 아니라는 얘기죠. 뭐 삼각파도 있을 것이고, 뭐 예를 들면 구형파도 있을 것이고, 이런 파가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정연파가 아니라는 얘기죠. 여기는 이제 다음에 이제 배우겠습니다만은 멀티바이브레이터. 멀티바이브레이터가 있고, 대형 발진으로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죠? 브로킹 발진으로. 거기뿐만 아니라 이제 또 톱니파 발진이라고 했어요. 톱니파. 나중에 이제 하나씩 이제 배울 겁니다만 우선 이딴 것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러한 대표적인 발진으로가 있습니다. 정연파, 비정연파. 정연파는 LC, RC, 수정 세 가지. LC는 하트리 발진기하고 콜피지 발진기. RC는 이상형. 이상형이 뭐냐면은 이상, 내 상대가 이상적이다, 그런 게 아니라 상을 옮긴다는 얘기야. 상. 이상한다 할 때, 상. 이상이라는 얘기죠. 윈 발진으로. 윈. 조금 더 이제 설명하겠습니다. 피어스가 있고, 여기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주로 이제 이것도 쓸 때 발진으로 기본이 아까 무엇에서 출발했죠? 아까 막 시작할 때 처음부터 교환회로 증폭회로부터 시작되거든요. 그런데 발진회로도 증폭회로를 이용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이거는 주로 무슨 급 증폭기? A급 증폭이에요. 주로 A급 증폭기. 그 다음에 수정 발진기. 수정 발진기는 보통 B급 증폭기. 증폭기를 쓰고, LC 발진기는 보통 C급 발진기를 쓰더라는 얘기예요. C급 발진기. A급은 어떻게 해요? 효율이 얼마 정도 있죠? 50% 정도. 효율이 낮아요? 어떻게 높아요? 낮은 편이죠. 증폭 효율로 따지면 안 쓰죠. 그렇지만은 그 나름대로의 장점이 있으니까 쓰는 거예요. 그럼 B급 얼마예요? 78.5% 정도. C급 얼마예요? 78.5% 이상. 이상이 되더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봅시다. 우리가 배울 때, 제가 지난번에는 너무 시간이 없어서 증폭을 막 1시간 내에 끝내다 보니 전체를 막 하다 보니까 좀 이해를 못 했을 건데, A급 증폭기는 용도가 뭐죠? 응? 크게. 네? 크게 한번 해보세요. 완충 증폭기. 완충 증폭기가 뭐예요?
완충주폭이 뭐죠? 아까 여러분 잠깐 보셨을지 모르겠지만은 예를 들면은 여기 이제 발진부가 있거든요. 발진부. 보통 O시라의 타락에서 O에서 C로 표시를 많이 합니다. 여기를 이제 고주파 발생을 해주거든요. 고주파 발생. 이 목적이 이제 고주파만 발생해요. 무조건. 711km만, 711km만 이렇게 발생을 해주거든요. 해주는데 주파수가 높다 보니까 외부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다음 단에 여기가 이제 증폭부가 들어가고 증폭부가 몇 개 들어가요. 여기 들어간데 최종단에서 예를 들면은 이 최종단에 여기서 이제 안테나가 있습니다만은 최종단에서 영향이 바로 미칠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 미치면은 쭉쭉쭉 와서 여기까지 영향을 미쳐가지고 변동 많거든요. 주파수 변동이에요. 변동 심하면은 711kHz가 발생이 안 된다는 얘기죠. 발생 안 되면은 어차피 출력 나가면은 엉뚱한 주파수 나가면 일라디오 방송이 안 들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주파수 변동, 이 전단의 부하 변동, 부하, 이쪽이 전부 다 여기가 부하거든요. 부하, 이 앰프의 부하 변동들이 발진부에 영향을 못 미치도록 막아주는 게 완충시킨다는 얘기예요. 완충. 여러분 보시면은 차와 차 사이에 완충시키는 뭐가 있죠? 범퍼 역할을 해준다는 얘기예요. 증폭기에서. 이게 완충증폭부, 증폭부라고 하죠. 증폭기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영어로는 버퍼 앰프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여기서 아무리 충격이 오더라도 영향 안 미쳐요. 그게 이제 효율을 생각 안 하는 거죠. 효율이 낮더라도 묵묵히 출력하고 입력하고 차단을 시켜달라는 얘기예요. 그게 A급 증폭이에요. 여기 A급 증폭. A급. 그리고 그 다음번에는 주로 이제 많이 쓰는 게 이제 다음에 증폭부에서 간단히 배웠습니다만은 체배기라 하기도 하고 체배 증폭부라 하기도 하고 체배 증폭기라고 합시다. 보통 중파대 같은 경우에는 여기 711kHz 일선은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만은 초단파대, 예를 들면 FM 방송이라든지 더 극초단파 너무 올라가면은 여기 발진부 이제 조금 있다가 이제 수정에서 나옵니다만은 수정편을 깎아요. 수정편 크리스탈. 석영이 있죠. 석영. 여러분 크리스탈 봤죠? 굉장히 얇게 깎거든요. 깎아서 여기다가 전기를 가하면은 이렇게 전기를 가하면은 여기서 진동이 뜹니다. 떨어요. 뜨는 것을 이용해서 이거 만들거든요. 그래서 이게 예를 들면은 뭐 800메가대라. 800메가대, 메가헬스대. 예를 들면 뭐 휴대폰 같은 800메가, 700메가, 800메가 하지 않습니까? 이게 한꺼번에 깎으면 굉장히 얇아져요. 그럴 때는 적당하게, 예를 들면은 뭐 1메가짜리를 깎아서 여기다가 이걸 체배를 합니다. 배. 예를 들면 5증폭, 5배 증폭, 9배 증폭, 이렇게 증폭해 주는 거예요. 이게 체배 증폭이에요. 체배. 상당히 중요한 사항들입니다. 이게. 앰프하고 체배를 꼭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이제 배울 겁니다만은 체배 증폭은 이런 목적으로 쓰는 거예요. 체배. 이렇게 쓰거든요. 그리고 이건 이렇게 되고요. 되게 이제 완충주폭기 아시겠죠? 완충주폭기. 그리고 여기는 이제 하나 더 미리 한번 배우 가보죠. 그래서 V가 있고 뭐 I라고 있다 합시다. 예를 들면은 그 TR에
반도체의 동작 특성을 보면은 되게 이런 식으로 되죠. 이렇게. 여기를 조금 이렇게 그리죠. 여기가 몇 볼트입니까, 이거? 0.7V. 커팅 전압이라고 그러죠? 그러면은 여기서 보면 되게 이렇게 그릴 수 있죠. 특성 곡선을 이렇게 그릴 수가 있죠. A급 증폭은 이렇게 여기를 동작점을 잡는다는 얘기예요. 여기를 거의 직선상이죠. 직선이라고 볼 수 있죠. 여기를 동작 잡으니까 이 특성 곡선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출력이 더 줄어들지라도 지금 실제로 잘못 그렸으니까 그러지만은 거의 비슷하게 나오죠. 직선상이 좋다는 얘기예요. 여기는 동작점을 여기다 잡는다는 얘기죠. 그럼 B급으로 잡냐? B급은 바로 여기다 잡는 거예요. 차단점에 잡는다는 얘기예요. 차단점에다가 이렇게 되죠. B급은 여기가 B급이거든요. A급. 그러면 여기서 이 신호는 이렇게, 예를 들면 여기는 B급이니까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이런 신호가 들어갔을 때, 인풋 들어갔을 때 출력은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B급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죠. 그럼 C급 어떻게 잡느냐? 동작점을 이 정도 잡는다는 얘기죠. 이렇게. C급도 마찬가지. 인풋도 이렇게 들어가겠죠. 이렇게. C급은 여기서부터 동작돼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크게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A급, B급, C급 출력이 얼마나 큽니까? 굉장히 크죠. A급은 동작점을 거의 직선상 여기다가 동작 잡고 여기는 차단점에 잡는다는 얘기죠. 여기는 C급은 차단점 이하에 잡는 거예요. 출력이 굉장히 커진다는 얘기죠. 그래 또 뭐가 이제 A급에 뭐가 단점이냐면은 여기가 있다 보니까 전압하고 전류하고 항상 공급돼서 항상 전류가 흘러. 전류라든지 전력 효율이 굉장히 안 좋다는 얘기죠. 이것은 항상 전류가 흐르니까. 그런데 B급은 그래도 동작될 때만 전류가 흐른다는 얘기예요. 전류가 안 흐르고. C급은 차단점 밑에니까 이건 효율도 좋고 굉장히 좋아요. 이게. 그런데 아까 얘기했지만은 A급 같은 경우에는 바로 들어가서 직선성이 동작점을 직선 잡으니까 찌그러짐이 굉장히 적다는 얘기예요. 효율 생각 안 한다는 얘기죠. 아까 같이 완충 증폭기 차단시켜주는 그 역할만 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C급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부터 잡아서 이렇게 동작시키기 때문에 신호는 굉장히 커지지만은 잡음도 많고 찌그러짐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특성이 있어요. 이거를 꼭 기억을 해 주시고요. 여기는 주로 이제 최종단, 송신기 아까 있지 않습니까? 송신기. 최종단 안테나, 전력 증폭부. 최종단입니다. 이거는. 여기서부터 꼭 와서 최종단에 이렇게. 여기도 증폭부인데 여기는 뭐 P 변조관, 변조 증폭. 여기서 전력 증폭할 때, 출력을 최대치로 낼 때, 나머지는 전압이나 전류 증폭으로 하지만은 여기서는 전력 증폭을 한다는 얘기죠. 굉장히 출력 커지죠. 실제로 KBS 같은 거 내가 이제 같이 근무할 때 송희소에서 이제 오랫동안 근무하면서 보면은 전력 증폭부 이거는 트랜스가 이 어떤 거 큰 거는 이 방에 이쪽 앞에 굉장히 커요. 트랜스가 진공관도 이 정도만 커가지고 사람이 못 듭니다. 크레인으로 동작해서 빼내기도 하고 너무 크고 고압이 걸리기 때문에 열 손실도 많고 막 뜨거워요. 그러니까 물로 막 냉각수를 돌려가지고 식히기도 하고 공기를 식히기도 해요. 출력 소모가 굉장히 큽니다. 이거는. 모든 송신기는 거의 전력 증폭부를 이걸 써요. 여기는 이제 다음에 이제 배우겠습니다만은 뭐 변조 방식에서 이제 종단 변조인지
전단인지 뭐 베이스 변조인지 콜렉터 변조인지 이런 게 나옵니다만은 자, 어쨌든 간에 C급 발진 이걸 쓴다는 얘기죠. 그리고 아까 얘기는 전력증폭도 쓰지만은 여기는 종단 전력증폭도 쓰지만은 아까 얘기했듯이 체배기 예를 들면 체배기라는 것은 안정도 안 따지기 때문에 목표에 있던 주파수를 발생시킬 수 있는 체배기가 있어요. 여기서 C급이. 그리고 A급, C급 했지만 B급은 또 뭐냐? B급은 이제 중환주파 증폭부 증폭부라든지 뭐 다양하게 씁니다. 78.5%. 그 B급을 쓰는 게 무슨 회로가 있죠? B급은 무슨 회로? PPM프. PPM프가 뭐죠? 푸시풀. 풀. 밀고 당긴다는 얘기죠. 그거는 TR을 두 개 써서 이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뭐 이렇게 한다든지 예를 들면 이쪽 신호는 이런 신호, 이쪽 신호는 이렇게 한다든지 서로 동작시키는 거예요. PPM프입니다, 이게. PPM프라거든요. 그리고 B급 증폭기에 특별한 잡음이 하나 있죠. 무슨 잡음? 예? 크로스오버 발진. 교차의 애곡. 여기는 크로스 오버 애곡이라든지 교차 애곡이 생기죠. 이런 애곡이 특별한 애곡이 있죠.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되죠? B급에서 약간 벗어나게 여기다가 안 하고 이 정도 약간 해서 동력점을 잡아준다는 얘기죠. 그런 게 이제 있죠. 이 크로스오버가 뭐냐면은 크로스오버 애곡은 이런 출력 신호를 봤더니 이렇게 나와야 정상인데 정연파니까 이렇게 나와야겠죠. 나오는데 이렇게 나오질 않고 교차 부분에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다는 얘기. 이런 부분이 교차할 때 애곡이 생기다는 얘기예요. 이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약간 차단점을 해주고 뭐 A, B급으로 쓴다는 얘기예요. A 쪽으로 좀 가깝게 한다. 그런 목적으로 쓰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푸시풀 F. 이것은 특별한 하나 특성이 있죠. 뭐죠? 뭐? 우수차 고주파가 있더라니. 우수차가 뭐죠? 짝수 고주파가 뭔다고? 상쇄되더란 얘기예요. 고주파는 뭐냐면은 이런 작업들 있죠. 예를 들면은 뭐 VM 사인 뭐 오메가 T 플러스 뭐 예를 들면 EVM 사인 오메가 T 플러스 뭐 이렇게 있다든지 하면은 2고조파 그 다음에 3고조파 이렇게 있거든요. 이게 이 특성 때문에 없더라는 얘기죠. 짝수가 없더라는 얘기예요. 고조파가. 실제 고조파가 완전히 없는 게 좋거든요. 예를 들면은 고조파란 게 악기 같은 다룰 때 보면은 이제 배음이라고 있거든요. 악기는. 좋은 악기들은 배음, 고조파들이 계속 끝까지 있는 게 좋아요. 평탄하게. 예를 들면은 주파수가 기본 주파수가 F0 하면은 2F0, 3F0. 이게 악기가 전부 3, 4FM. 고주파가 이렇게 꾸준히 해서 주파수 특성이 평탄하게 돼야 되는데, 실제로 송신기에서는 기본파만 나가야 돼, 기본파만. 나머지는 안 되거든요. 왜 안 되냐면은, 주파수들이 711kHz면은, 이 주파수만은 정확히 써야지,
옆에 있으면은 이 주파수 폭이 넓어진다는 얘기 이렇게. 옆에 주파수에 방해를 줘. 송신기에서는 기본 주파수만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특별하게 PPMP를 쓰면은 우수차 고주파 없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그렇기 때문에 많이 이제 쓴다는 얘기죠. 그러한 이제 장점들이 좀 있고요. 잠깐 쉬었다 할까요?